이제 그럼 회원가입하고 승인 완료된 공급사를 어떤 기준으로 찾고 조사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고를 갖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전문 공급사도 일부 부피가 큰 상품은 직접 재고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만약 상품에 따라 모두 다 출고지가 다르다거나 또는 택배사가 여러 곳이거나 하는 경우들은 직접 재고를 갖고 있지 않은 중개물 형태의 공급사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고를 직접 갖고 있는 공급사들은 지정된 택배사의 반품지 주소를 대부분 공지사항에 공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글 맵이나 네이버 맵으로 스트릿뷰를 통해 물류 창고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배송비나 주문 마감 시간, 교환 반품 처리 방법, 그리고 낱개 배송 여부, 이미지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을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공지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반드시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조사하셔서 공급사별로 비교표를 엑셀표로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품 수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적절한 상품 수는 500에서 1000개 이상 되는 공급사를 추천드리고요. 몇십만 개로 너무 많은 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공급사가 아닐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전체 상품 수는 다 나오는 경우에는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카테고리를 눌러야 상품 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전체 상품 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 페이지에 몇 개의 상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게 총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대략적으로 세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품 수는 아주 정확하게까지는 확인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대략적으로 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상품이 아무리 괜찮아도 상품 수가 너무 적은 공급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방식과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급사의 경우에는 상품을 직접 찍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미들리그 방식에게 적합한 공급사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품 수가 너무 적으면 이후에 공급사를 관리하는 데 힘이 들 수가 있으므로 적정 상품 수는 500개에서 1000개 이상 어느 정도 상품 수가 확보된 공급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공급사를 하다가 너무 상품 수가 많을 경우에는 그 공급사 상품을 전부 다 가공을 하기보다는 마켓 상품 수량 제한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상품만 1000개 정도로 추려서 진행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내가 한 공급사에 너무 몰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후에 공급사가 정책을 변경하거나 여러 가지로 이슈가 생겼을 때 내 사업자에 지장을 주게 돼서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급 금액은 적절한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데요. 공상품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생산돼서 여러 공급사에 뿌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품명을 보고 검색하시면 가격 비교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식이나 캔 같은 상품들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를 하면 최저가가 금방 보여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예쁜 디자인 소품 아니면 선반 같은 것들은 가격 비교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은 딱히 가격 비교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파는 방식은 상위 키워드 1페이지에서 가격 경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상품의 공급가에 적정 마진을 더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지만 가격 비교가 쉬운 공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진을 조금 낮추는 방식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게시판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게시판에 마지막 게시글이 2014년 추석 배송 공지면 이런 경우에는 죽은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데들은 어차피 전화도 잘 안 받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결제 방법과 세금 계산서 처리 방법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부가세 포함 여부와 함께 조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파는 모든 상품은 생쌀 같은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가세 10%가 붙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판매가 11,000원짜리를 판매하면 이 중에 1,000원은 부가세로 나라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상품을 매입할 당시 공급사에서 5,000원짜리를 부가세 포함해서 5,500원으로 구매를 했다면 우리는 이미 500원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나라에 냈기 때문에 매출 부가세 1,000원에서 매입 부가세 500원을 뺀 나머지 500원만 나라에 내는 부가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사 판매 금액 5,500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급사에서 카드 결제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동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급사에서 상품 금액이 5,000원으로 보일지라도 카드로 결제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에 5,500원이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보여지는 판매가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매입 적격 증빙 자료인 부가세를 간과하면 이후 종합소득세에 소득이 많이 잡혀 세금 구간이 잘못 걸릴 경우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비 자료를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은 보통 사이트에서 공지사항에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가 나와 있으므로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시면 매월 초 자동 발급을 해주는 공급사도 있고 아니면 신청해야지만 발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입금해야지만 발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빠뜨리지 않고 매입 자료를 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런 내용들도 반드시 확인해서 엑셀표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6번째로 공급사에 최소 2번은 전화를 해보시고 응대가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이후 고객이 발송 관련된 문의를 하더라도 응대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마감 시간, 토요일 배송 이런 여부들도 잘 확인하셔서 엑셀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전문 공급사 5개 이상을 찾아서 엑셀표로 정리해 오시는 게 숙제이시고요. 당일에는 카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개 이상이니까 딱 5개만 찾아오시지 마시고 6개, 7개 찾아오셔도 되니까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모임날 한 분 한 분 숙제해 오신 걸 열어서 화면에 같이 띄워놓고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숙제를 잘 해오시는 것이 동기분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다.